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사게 됩니다. 아이템 가격이 몇천 원에서 몇십만 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돈의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갖다 결제를 해서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 카드값이 청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럴 때 경제관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와 앞으로 더 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게임 중독이라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경제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고 사고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고 인성의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첫째는 아이들의 심리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시절의 아이였다면 그런 심리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그 나이 때 어린 아이라면 나라도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나라도 돈 주고 사고 싶어하고, 나라도 그 게임이 너무 즐거워서 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사서라도 그 게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 심리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아이들 심리를 이해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그 게임을 사서라도 즐기고 싶은 심리는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는 해야 되지만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고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엄마라도 충분히 그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게 있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게 있고 절제해야 될 게 있다. 가령 네가 보기에 엄마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우리 돈도 없는데 옷 10가지 100가지 다 사고 싶은 대로 사서 우리 막 빚도 많이 지고 몇백 몇천만 원치 옷 가서 사와가지고 엄마만 화려하게 입고 너희들은 밥도 못 먹고 굶고 돈이 없어 쩔쩔매면 너희들은 보기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딱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유치원생은 못 알아듣겠지만 초등학교만 돼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주라는 거죠.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막 빚을 내가지고 카드 빚 내가지고 막 그냥 잔뜩 사와가지고 엄마만 화려하게 입고 너희들은 용돈도 못 주고 돈이 없어서 밥도 굶고 그러면 너희들 기분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분명히 안 좋다고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야. 네가 게임하고 싶다고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카드를 갖다 쓰고 또 현금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값이 많이 나오면 엄마는 너희들 쓰는 것만큼 너희들 사줄 것도 못 사주고 엄마 생활비도 못 쓰고 빚지게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 집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될 수도 있어. 너 때문에. 그럼 너 우리 집이 망하기를 바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 집은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엄포를 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이 겁은 나쁜 겁이 아니에요. 바른 깨우침에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내가 이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갖다 카드 긋고 쓰면 우리 집이 망할지도 몰라. 우리 그럼 양식도 못 사 먹어. 학비도 못 내. 이런 그 불안 심리가 생기면서 함부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절대 모르게 못 쓰게끔 그런 걸 통제하고. 그런데 통제하면서 그냥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면서 통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감을 하고 이해하면서 그런 행을
자제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아이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찾게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게임이 최고라는 느낌보다 게임 말고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 걸 부모가 연구해서 좀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 말 뜻은 게임에만 미치도록 놔두지 말고 부모가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우리 즐겁게 어디 산책 놀이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즐거운 놀이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즐거움을 간간히 찾아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좀 길을 터줘야 돼요. 길을 터준다는 말 알죠? 숨통을 터준다. 너한테는 지금 게임이 즐겁고 좋지만 이 게임이 다가 아니야. 게임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 이런 걸 서서히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도 시켜주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이가 게임 중독에 안 빠집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중독이 안 된다. 그러면 매일 다른 걸 찾아주면 좋겠지만 다른 걸 매일 찾아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체험을 시켜주면서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랑 엄마랑 진실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엄마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엄마 참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는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겠지, 알아서 게임하겠지. 방치하는 엄마들이 많다. 그리고 아이가 중독이 되면 그때서 놀라는 거야. 중독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진실한 대화, 진실한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지극히 너를 돕고자 한다. 엄마 아빠는 너의 편이다. 이런 느낌으로써 늘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더라도 부모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부모님 말을 따르게 돼 있다. 근데 소통이 안 되면서 오직 게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다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모의 관심 부족, 소통 부족, 봐봐요. 운용 부족, 교육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부모의 부족함으로써 아이가 오직 한 군데로 몰두하게 되며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아이를 탓하고 너는 게임밖에 몰라, 게임 중독이야 하면서 아이를 많이 탓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것은 부모 책임이 70%입니다. 그리고 아이 책임도 30%는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 부모 말 안 듣고 정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이런 잡기를 좋아하면서 공부는 등한시하고 잡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헤매는 본질적 기운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 못하고 어느 한 게임이라든가 어느 한 그 분야에 빠지면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폭 빠져서 헤매는 아이들이 있다. 근본적으로. 부모 교육을 떠나서. 본질적 에너지가 편중된 기운을 가진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책임도 30%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 책임이 70% 있으므로 이건 부모님이 반성하고 깨우치고 아이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 책임이 매우 크므로 반성하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